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엑시트입니다. 송희창 지음, 지혜로 출판사 책이고요. 2021년 3월 23일, 알라딘 기준 경제경영 주간 23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꿈꾸는 대로 사는 법.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꿈을 갖지만 정작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드물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일 때는 자유롭게 꿈을 그리지만 성인이 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오히려 그 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근본적인 이유도 모른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함인지 사람들은 운명, 팔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말 역시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 나 역시 가난부터 시작했지만 살아오면서 저런 말을 내뱉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가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과 의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현실에 굴복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그리는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실제 나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다. 지방대를 졸업한 후에는 취업도 못해 그저 그런 인생이었다. 출발점은 바닥이었다. 하지만 난 큰 성공을 이뤄냈다. 현재 나는 소유한 부동산에서만 대기업 과장 연봉 수준의 금액을 매월 임대 수익으로 받고 있고 또한 8개가 넘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여기에서도 매달 큰 사업 수익을 거두고 있다. 내가 운이 좋았을 거라고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글쎄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방법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들 중에도 평범함에서 출발하여 부자가 된 수많은 이들이 있으므로 이를 결코 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세상은 결코 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나 팔자 따위는 없다. 누구든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실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대부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해가는데 처음부터 무작정 오를 수 없는 나무라 여겨 이 나무를 오르겠다는 마음조차 먹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만들어진다.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어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이다.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아라. 공부를 잘했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이다. 반면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성공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공의 기준을 절대 공부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었다. 성인이 될 때까지도 내 주변에서 이 궁금증에 속 시원히 답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은 직접 부를 이루거나 성공한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만약 주변에 성공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것이고 부자의 답변대로 했다면 여러 시행착오 없이 더 빨리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3년이라는 기간이 나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내가 부자가 된 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그들 역시 바뀐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3년 내외의 기간이 걸렸다. 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커뮤니티를 이끌며 성공한 사람들을 배출해내면서 이 방법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이 책을 통해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과거의 나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간절히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인생을 바꿔줄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성공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자신의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누구는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부자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평범한 인생에서 엑시트할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현재 가진 것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바꿔갈 수 있다. 대체 몇 권의 책을 읽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게 직접 그 노하우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변에서는 부자를 쉽게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한 부자들의 책을 읽어보는 것이다. 나 역시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그가 베스트셀러로 인정받았던 책부터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중 책 제목이 참 그럴싸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다 읽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많았다. 아니면 너무 오래전 사례이거나 외국의 사례여서 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느껴지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물론 책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나의 갈증을 한 번에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책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여러 책을 읽어가면서 마치 큰 퍼즐 게임의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기분이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또 한 권의 책으로는 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책으로는 대중 심리와 협상에 관한 이해를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통해 자본주의 거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씩 큰 그림을 그려가긴 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북히 쌓여가는 책을 보면 대체 인생에서는 몇 권의 책을 읽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중에 목표를 이룬 후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독서가 그리 효율적인 독서가 아니었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읽었던 책 중에는 오히려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책도 있었다. 결론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을 읽는다고 지혜가 쌓이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경험상 다독보다는 오히려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결과도 좋았다. 그래서 그 당시 내가 만약 성공을 하고 책을 집필한다면 정말 한 권의 책만 읽어도 충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부터 실천 노하우까지 모두 담은 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 어쩌면 이 책은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모두 축약하여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었던 청년 송 사무장을 떠올리면 그에게 인생의 선물과도 같은 책을 안겨주며 이대로만 직진하면 돼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이렇듯 이 책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집필한 것이 아니었기에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느라 꽤나 오랜 집필 기간이 소요되었다. 사실 고백하자면 초고는 10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주부, 그리고 기존의 투자자들까지 모두를 아울러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쓴 이 책은 누구에게든 쉽게 읽히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은 그리고 살아가면서 몇 번이고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남았으면 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법. 이 책의 제목은 본래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로 정해져 있었다. 실제로 책 표지까지도 제작을 했었으니 나름 진지한 결정이었다. 2004년 출간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의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 정했던 것인데, 이 책은 그 당시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읽혔고 막노동꾼에서 서울대 수석 합격자가 된 저자의 유명세 또한 굉장했었다. 서울대를 수석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해본 저자만이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서는 이 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제목은 너무 자극적이라는 의견이 많았기에 오랜 고민 끝에 엑시트라는 제목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돈 버는 것이 쉽게 느껴질까?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돈 버는 것이 참 쉽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마음먹은 만큼 벌 수 있는 수준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투자나 여러 사업 등 손대는 것마다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마음먹었던 것은 무엇이든 긍정적인 결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쫓는 것은 아닌데 돈은 절로 따라왔다. 나 역시 초심자일 때는 돈을 쫓으면 안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경험을 쌓아가며 고수가 되어갈수록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니 재물은 절로 따라왔다.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돈 버는 것이 쉽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학창시절 허생전을 읽고 나서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비록 그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돈 한 푼 없던 양반이 돈을 빌려 과일 장사와 말총 장사로 하루아침에 부를 쌓는 능력이 얼마나 신기하고 부럽던지,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고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대중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돈 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소설이었지만 이 내용은 허구가 아닌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젓갈 장사만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 그 돈 전부를 대학에 기부했던 젓갈 할머니를 기억하는가?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지만 젓갈 장사로 큰 돈을 벌었다. 할머니는 보통의 젓갈 점포처럼 도매로 젓갈을 사서 소매 가격으로 파는 형태의 장사를 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다. 그 노하우는 바로 새우, 멸치 등 젓갈 재료가 많이 잡힌 풍년에 그것들이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풀리면 그때 최대한 넉넉히 사두었다가 적게 잡혀 재료의 가격이 올랐을 때 시장에 내놓고 팔며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었다. 물론 젓갈은 묵혀둬도 상관이 없기에 단순한 이 방법이 유효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수십 년 장사의 경험으로 김장 시기에 필요한 젓갈의 수요는 일정해도 언제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저렴해지고 언제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르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한 가지에만 능해도 돈 버는 것이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사업이다. 부동산과 사업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모든 부동산과 사업은 이와 같은 원리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부동산과 사업으로 부를 늘리는 방법에 더하여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씩 소화해 나간다면 분명 부자의 길에 성큼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챕터 1.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바뀌었는가?
화창한 어느 날 대학 동창과 약속이 생겨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우연히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시계를 보니 약속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고 문득 초등학생 시절의 그 거리가 궁금해진 나는 차를 한쪽에 주차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낯익은 거리로 들어선 순간 마치 마흔 중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에 어린 나로 돌아간 듯했다. 매일 같은 길로만 다녔기에 나에게 그 길은 더욱 익숙하게 느껴졌다.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걷는데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보자마자 알아차린 그 상호. 바로 어릴 적 참새방앗간처럼 들락거렸던 문구점이었다. 간판은 그때 모습 그대로였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내부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하고 설레었다. 나는 꽤나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에 문구점에 들어가 선뜻 무엇인가를 사본 적이 없다. 꼭 필요한 학교 준비물이 있을 때에만 무언가를 살 수 있었고 문구점 앞에서 뽑기를 하는 친구들이나 오락기계로 게임하는 친구들 옆에서 쳐다보는 것이 하굣길 나의 일상이었다. 문구점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때 그 주인 아저씨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 계신 것 말고는 변한 게 없는 것이 아닌가? 주인 아저씨 한쪽 팔이 약간 불편하셨던 기억이 있어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셨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모든 배경은 그대로인데 주인 아저씨만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등장한 것처럼 말이다. 뭐가 필요해서 오셨소? 신기한 기분에 휩싸여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 나에게 주인 할아버지가 다가와 묻는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듯했고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그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문구점은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것이다. 나는 아이들 학교 준비물을 사러 왔다며 색연필 세트 2개를 계산하고 나왔다. 문구점을 뒤로 하고 곧장 또 다른 추억이 가득한 분식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세트장에 주인 아주머니가 모습만 할머니로 바뀌어 나를 맞이하는 듯했다. 정확히 34년 전에 문구점 아저씨와 분식점 아주머니를 같은 장소, 그대로인 가게에서 만난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정말 가난했고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했다. 그때까지도 우리 가족은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한 채 평생을 임차인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해야만 했다. 그것도 집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에서 말이다. 가난하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무엇이든 참아야 하고 견뎌내야 한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하고 싶은 것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던 나는 어느 누구보다 가난한 이들의 삶을 잘 안다. 그렇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가난이 정말 싫었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힘을 써가며 앞만 보며 달려온 나였다. 조금 전 초등학교 통학길에서 마주친 문구점 아저씨와 분식집 아주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분들의 모습에서 나의 가난했던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부자 되는 법을 몰랐던 과거에는 잠을 줄여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아끼고 아껴도 늘 가난과 빠듯함에 허덕거렸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나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친구가 내 앞에 앉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어? 여기 오는 길에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잠깐 들렀거든. 거긴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기분이 참 이상했어. 다 그렇지 뭐.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내가 살던 동네도 지금 가보면 그대로일걸? 나에게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나 달라졌는데 그곳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게.
그렇게도 가난했던 나는 지금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어 있었고, 돈이 없어 할 수 없었던 것이 거의 없던 나는 이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들어오는 임대 수익만 해도 대기업 과장 연봉 수준을 넘는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성공한 투자자로 불리고 있다.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강연 요청은 항상 줄을 잇고 있으며, 나의 강의를 듣고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부자가 된 사람들 역시 셀 수 없이 많다. 나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문구점 아저씨와 분식집 아주머니를 보며 잠겼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네가 특별한 거야. 그 문구점 아저씨와 분식점 아주머니의 모습이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지. 내가 특별하다고?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다. 나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어떤 누구든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지만 실행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불을 일어놓고 보니 나 역시도 가난했던 시절에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열심히만 산다고 평범한 삶이 바뀌진 않는다. 문구점 아저씨와 분식점 아주머니처럼 한 장소에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당신의 삶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쉽게도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열심히만 산다고 삶이 바뀌진 않는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가까운 주변만 돌아봐도 30년 혹은 40년 이상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지만 예전 그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아끼는 것만이 정답이라 여기며 살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공부부터 해야 한다. 열심히 사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우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법을 익힌 후에 그 방법대로 실행해 나가야만 지금의 삶을 바꾸고 경제적인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방법을 알고 노력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생각이 너무도 강해 부자가 되어보겠다는 마음을 먹기는커녕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만 할 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평범한 생각에서부터 엑시트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평범한 삶에서 엑시트가 가능하다. 2. 만약 당신의 꿈이 경제적 자유라면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뉴스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니 내리니 해도 아무 걱정 없이 내 차에 기름을 듬뿍 채우고 여행을 떠나고 싶고 공공요금과 물가에 관한 뉴스를 보고도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무 고민 없이 쇼핑도 하고 싶다. 또한 미식가인 내가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아무리 비싼 것일지라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싶다. 위 글에 공감하고 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이 글은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종잣돈을 모으던 시절에 썼던 일기의 일부분이다. 내 첫 장 책의 개정판에서는 이를 밝혔으나 처음에는 어느 평범한 주부의 일기 중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기재했었다. 첫 책을 집필했던 당시에는 일기를 공개한다는 사실이 왜 그리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
이 일기는 많은 사람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반응을 통해 누구나 이런 삶을 원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글이기도 하다. 일기를 썼던 당시는 부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처절하게 종잣돈을 모으던 때이다. 500원짜리 음료수도 아까워 사 먹지 않던 시절이었다. 일기에 적었던 그 당시 나의 소망은 정말 꿈에만 그리던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참 소박한 목표였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여행하고 싶을 때는 마음껏 여행하는 삶. 이는 누구나 노력하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삶이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무엇보다 원했던 삶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었다.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분한 돈도 있어야겠지만 그 전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시간이 필요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쓸 시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진정한 부자란 돈과 시간을 모두 가진 사람이다. 송 사무장님은 경제적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언젠가 언론사 인터뷰를 하던 중 기자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질문이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란 자신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매달 급여 이상의 돈이 들어오고 기본적인 의식주와 여가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쓸 것을 쓰면서도 여가를 즐기기에 시간적, 물질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 말이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은 각자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상태를 완전한 부자가 된 상태라고 정의하지 않을 뿐이죠.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노동했을 때 정도의 급여가 들어오는 상태, 즉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부자로 가는 첫 단계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때부터는 부가 축적되는데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죠. 어떻게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건가요? 자신이 직접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매달 필요한 지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남을 위해 일하며 돈을 버느라 자기 시간이 없었겠지만 이때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부자 되는 방법을 실천해 간다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부자 되는 방법이요? 송 사무장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뭔지 정말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단계에 진입하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막연한 꿈으로만 묻어두고 마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테지만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의 삶으로 가는 길은 생각을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자로 가는 첫 단계인 경제적 자유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 시스템에서 매달 지급되는 돈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보다 많아지는 순간 경제적 자유의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밝혀둘 것이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위조차 낯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는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부호나 국내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조그만 부자는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 않던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나 노력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조그만 부자, 즉 자신이 노동하지 않고도 직장인 연봉만큼의 돈을 매달 받는 정도의 부자이다.
이 정도면 맘껏 쓰고 즐기면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라. 이것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불평하기 전에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라서길 바란다. 이 단계에 올라서면 그 이후부터는 더 큰 부를 쌓는 것도 훨씬 수월해진다. 무엇이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지는 것이다. 무일 뿐이던 내가 실제 부자가 된 경험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낸 경험으로 비춰볼 때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자신의 능력보다 생각과 의지의 차이에 따라 좌우되었다. 따라서 당신이 현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려울 것이라 여겨 지레 겁먹고 포기했거나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